에서 270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4번, 네모 4번에 대한 내용 보니까 과세 표준 및 세율 되어 있죠.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주면 세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된 것이 네모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 봤으니까 이제 먼저 여기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니까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종부세에 관련 있는가 없는가 그부터 구별하고 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요 내용으로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으로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되는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가액이 15억 해보고요. 또 A가 나대지 맨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맨 땅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 되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합쳐보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의 가액이 12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또 영업에 관련된 토지, 영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이에요. 영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으로서 합쳐보니까 그때 가액이 95억이었다. 이렇게 하여 보고요. 그리고 또 A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내용은 12억 해보고, 그리고 A가 주택을 보이는데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이 세 채였어요. 세 채 보유된 주택 공시가액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이 17억이었다. 이렇게 하여 보죠. 이랬을 때 저희에서 먼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으로서 관련 있는 것 없는 것 이것부터 구별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종합합산은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이에요. 5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고요.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은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이 80억이에요. 80억 초과됐으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장 보니까 건축물로 끝났죠. 여기다는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준금액은 주택 공시가액을 합쳐서 가액이 6억 초과했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종부세 관련 있는 물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본 것처럼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해요. 그럼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이 산정되는데 종합합산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종합합산은 기준금액이 5억 초과분 가산되겠죠. 5억 초과분 가산됐으니까 5억 초과분을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내려면 여기에서 합산된 가액에서 5억을 빼주면 초과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줘요.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말은 대통령이 각기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가치를 반영해 가지고 몇 %로 곱하겠다라는 이유로서 매년마다 정해지는 가액의 비율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올해에 대한 내용은 85%입니다. 그리고 내년에서는 5% 상승돼 가지고 90%고요. 그리고 내후년에서는 95%고요. 그 후년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로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출제자들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내용이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맞게 줄 거예요. 맞게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 상태로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6글자를 다 기억하려면 이거 아주 힘들어요. 힘드니까 차라리 2글자만 기억하세요. 2글자로서 공정, 이 단어가 있어야 맞다 하시면 돼요. 공정 단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맞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게 그 문장에 대해서 맞는가 틀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인으로서 아세요. 만약에 과세 표준, 자, 이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에 공정 단어가 없다면 그 문장은 틀려요. 왜?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이 몇 프로 있냐면 올해는 85%예요. 85%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공정 단어가 없다.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 여기에서 합산된 가액이 12억이죠. 거기에서 5억을 빼주니까 이때에 대한 7억이라는 얘기예요. 과세표는 7억이다 이 겁니다. 그런데 공정 단어가 있다면요. 거기에서 85%를 곱해주니까 숫자가 어떨까요? 낮아져요. 숫자가 틀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 잡는 것은요. 과세 표준 물어볼 때에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공정 단어가 있어야 맞고요. 만약에 과세 표준 물어보는데 공정 단어가 없다 이랬으면 그때의 문장은 틀렸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과세 표준 정했으면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는데 종합합산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에 대한 가액에 따라 다르니까 과세 표준에 대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숫자인 세율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출제자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출제자가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려면요.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75페이지 한번 보세요. 275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기억 나오고 밑에 표 나오죠. 275페이지니까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 보시면 거기에서 표 나오잖아요. 그 표 보니까 과세 표준 숫자 나오죠.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출제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암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출제자에 대한 내용은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다 맞게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것은 척한하고 끝한 물어봐요. 그러니까 척한과 끝한에 대한 내용만 알면 됩니다.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1%부터 3%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여기에다가 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세금액이 나왔으면 자, 이때 아까 제가 했던 말로서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관됐다겠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 환산하겠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맞춰봅시다. 맞춰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12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죠. 12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다는 말은 5억 초과된 금액인 7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다는 얘기예요. 또 5억 초과된 7억에 대해서 종부세까지 과세하게 되면 이건 몇 번 과세일까요? 2번 과세예요. 2번 과세니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온 법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된 재산세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법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 법을 두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세부담 상한까지 둡니다. 물론 재산세에서도 세부담 상한이 있는 겁니다. 이 세부담 상한을 두는데 먼저 세부담 상한의 단어부터 봅시다. 이 단어를 볼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자가 윗상자, 한자가 한개 한, 위에까지 한 개를 두고 그 한 개를 초과된 부분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없는 걸로 보겠다.
나온 것이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러면서 한계에 대한 내용의 숫자를 두죠. 한계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하면 직전 연도예요. 당일 연도 바로 앞에 있는 연도,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를 당일 연도 세액을 한다. 100분의 150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의 퍼센트는요 150% 되겠죠. 150%까지를 당일 연도에 세액 금액을 한다. 그러면 100분의 150을 초과된 부분은 당일 연도에서는 없는 걸로 보겠다. 이 내용이 바로 세부담 상한이에요. 자, 여기서 볼 때 전년도에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갔던 거, 그 내용과 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갔던 거에 대한으로서 합쳐보니까 그때의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일연도에서 국가가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또 종합부동산 세액을 산정해보니까 그때 가액이 18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세부담 상한이 없었을 때 여기에서 요 180만 원으로서 고지서가 나간다면 이 고지서를 받아본 소유자는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전년도에서는 100만 원 있었는데 당일년도에서 180만 원, 너무 올라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라면서 조세에 대한 저항 나옵니다. 그 조세에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 상한선에 대한 이유로서 이 전년도 세액에다가 150%를 곱해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50만 원. 150만 원을 초과된 30만 원은 없는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까지만 징수하겠다?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만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세부담 상한입니다. 세부담 상한까지 두고 그걸 초과된 금액은 없고요. 그리고 이 150만 원까지 해가지고 요 금액으로서 이제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로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을 때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확정이라겠죠. 확정의 뜻은 세금액의 산정이다.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인데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해주고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걸 보고 결정 그럽니다. 여기서 신고와 결정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은 결정이고요. 그리고 보유 외 세금은요 신고입니다. 이 해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 신고, 등록물세 신고, 재산세는 결정, 종합부동산세예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상을 줍니다. 예외상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이렇게 나와져요.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걸로 본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원칙으로서 결정 이렇게 나와지고요. 양도소득세는요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로 갑니다. 그럼 볼 때 재산세 고지서 나가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뭐 나갑니까? 고지서. 그럼 이 소유자에게 이 내용으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또 별도 합산 갑시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 하였으면 이제는 쉬워요. 그래서 해보죠. 먼저 과세 표준. 자,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의 기준 금액은 80억이에요. 80억이니까 80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합산된 가액에서 80억을 빼면 되겠죠. 거기다가 과세 표준 물어보니까 뭘 곱한다? 공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맞게 줄 건데 적어주면은 85%로서 갖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도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과 똑같게 과세표준 가액에 따라서 0.5%부터
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과세 표준이 얼마일 때 0.5고 또 과세 표준이 얼마일 때 0.7 이 숫자는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출제자가 못 외우니까요. 출제 못 외우니까 외울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한 내용 간결하게 척한과 극한이라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만약 외우기 싫다 안 하셔도 돼요. 맡겨줄 거니까요.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고박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겠죠. 세액을 산정했어요. 산정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 볼 때 여기 95억에 대해서 재산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80억 초과된 15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80억 초과된 15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면 이것도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나와야죠. 법 나온 것은 이미 납부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뇌로 나와져요. 그리고 또 세부담 상한도 주어집니다. 똑같게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 이렇게 정해지죠. 그리고 주택 값이다. 주택에 하는데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경우로 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두 개의 경우로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 경우, 하나는 특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먼저 할게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합산된 가액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의 기준 금액이 6억이에요. 또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억 하겠죠. 그럼 초과분 나오죠. 그리고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이때에 대한 뭘 고반다? 공정.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정 단어가 없으면 그 내용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공정에 대한 내용은 숫자가 좀 달라요. 숫자적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입니다. 주택은 60%예요. 하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의 공정은 토지든 주택이든 똑같게 85%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공정.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 공정으로서 85%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수경우입니다.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예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투기입니까?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더 높여줘요. 자, 이제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1세대 1주택이란 단어가 있다면 3억을 더 공제한다 하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6억 공제.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 1주택에 해당됐다면 주택 공시가액 합산된 가액 합시다. 합산된 가액에서 6억 공제하고 3억을 더 공제합니다. 3억을 더 공제하고 과세 표준 물어보니까 단어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법한다 이렇게 나오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로서는 똑같게 85%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 정했어요. 정했으면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봅니다. 이 세율,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이 작년보다도 엄청 복잡하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으니까 요 세율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적어주는데요. 2주택이었다. 2주택 이하였으면 이때에 대해서 이하 앞에 있는 숫자 포함되죠. 2주택이었을 때도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입니다. 또 1주택이었다. 여기 1주택이었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에요. 그리고 끝에 대한 내용은 2.7%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니까 3주택 이상, 그렇지 않으면 또는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다. 이때에 대해서는 0.6부터 시작합니다.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끝은 3.2%예요. 3.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이유로서 나와주는데, 자, 여기에서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단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단어가 뭐냐면 조정지역입니다. 이 조정지역. 이 조정지역이란 말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이 말은 시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오르니까 국가가 가격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정된 지역을 보고 조정지역 그럽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남 고속터미널이 있어요.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반포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반포 자이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43평 정도 된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한 채가 시가로서 거의 한 27억 갑니다. 그다음에 또 반포 자이아파트에 다녀서 34평짜리에 대한 내용이 18억 정도 갑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될 말이겠죠. 하나 저 같은 서민들은요 될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아닙니까? 너무 오르니까 이 아파트를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요. 요 서울에 대한 내용이 아파트에 대해서 또 주택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겠다라고 묶어줍니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라는 의미로서 조정지역 이렇게 나와져요. 서울 전역은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일부에 대한 내용도 조정지역이고요. 부산에서는 해운대에 대한 내용이 조정지역에 들어갑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연제구, 진구 이런 것도 전부 다가 조정지역에 들어갔으나 작년 12월 달에 해제됐어요. 해제되고 부산에 대해서는 해운대, 기장 이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그게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저의 입장으로서 여기 대구에 대한 내용은 다행이겠네요. 여러분들 입장으로서는요 불행이고요. 왜?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올랐을 건데요.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요. 거기에 대한 내용 넘어가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조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 나서요. 어차피 이 숫자 끝은 맞게 줄 거란 얘기예요. 맞게 줄 거니까 거기에서 0.6%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그때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라는 겁니다. 연료로서 아시고 그리고 다주택자인 3주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지면 종합부동산세 세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이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17억에 대해서요. 재산세 과세했죠. 그랬으면 6억 초과분 과세했죠. 또 1주택이었을 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재산세 과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법이 나와야죠. 나온 법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했던 재산세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
이 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제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가지고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여기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까지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란 말은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깎아주냐면요, 1세대 1주택이냐 투기 아니죠. 투기 아니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랫동안 보유했음으로써 올라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다. 여기는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가격이 올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제하겠다로 나온 것이 보유세액공제예요. 보유세액공제란 말은 다른 교재에서는 장기 보유세액공제 이렇게 칭합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 여기서 1주택의 소유한 자가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연로하신 분은 돈벌이가 시원찮죠. 돈벌이가 별로 없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세금액을 납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깎아주겠다로 나온 것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나옵니다. 그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교재에서는 똑같은 말로서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재에서는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로 됩니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나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두 개가 있죠. 두 개에 대한 이유로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나오는데, 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갖췄을 때 깎아주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때에 대한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끝에서 세액공제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었을 때 앞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도 마찬가지로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있어야 될 단어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령이니까 나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요 두 단어가 다 있어줘야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요 두 조건에 적용이 되었을 때 몇 퍼센트 공제하겠다라고 숫자가 적어져요.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5년 간격으로서 9구단 10단. 이러면 이 내용은 금방 외워져요. 5년 간격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60세에서 시작하죠. 그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다. 5년 간격이죠. 5년 간격 9구단 10단. 그러나 10단이니까 몇 퍼센트? 10%로 되겠죠. 저 산수 공부합니다. 또 다시 60세 이상의 5년 간격이니까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그러면 5년 간격 나오죠. 9구단 10단이니까 이때는요 20%로 되겠죠. 또 70세 이상이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9구단 10단이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또 보유세액공제. 오랫동안 보유하였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에 적용되니까 깎아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있는 것이 보유세액공제. 다른 교재에서는 같은 말로서 장기 보유세액공제 이렇게 칭합니다.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세액공제 이 내용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보유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보유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돼요. 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유 5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요 두 조건을 갖췄다면 보유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두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보유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유세공제에 대한 내용의 퍼센트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됩니다. 개정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작년까지를 봅시다.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년 간격으로서 구구단 20단입니다. 구구단 20단. 이제 충분하게 작년에 대한 숫자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유 5년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보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이러면 5년 나오죠. 5년 간격이고요. 구구단 20단이니까 20%로 되겠죠. 그리고 또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이러면 5년 간격 나오죠. 구구단 20단이니까 40%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설된 게 있죠. 신설된 거에 대한으로서는 15년 이상일 때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여기에서 요 연령에 대한 세공제와 그리고 또 이 보유세공제에 대한 내용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다. 중복 가능되는데 이번에 또 신설되면서 범위를 정해주죠. 범위에 대한 내용은 작년과 같습니다. 자, 볼 때 작년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썼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썼으니까 중복시켜보세요. 40과 30 몇입니까? 70%죠. 근육 그대로예요. 그대로 70% 범위 내까지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중복에 대한 내용은 70% 범위 한까지다. 이 내용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으로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 때 1세대 1주택자 이 1주택을 소유한 자분이 연세가 70세였다 합시다. 그리고 또 이 1주택에 대해서 이 소유한 자가 15년 보유하였다 이랬으면 1주택이라는 단어와 60세 이상 갖췄죠. 갖췄으니까 두 조건을 갖췄음으로써 연령에 대한 세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0세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30% 되겠죠. 또 다시 1세대 1주택이란 말과 5년 이상 보유 이거 조건 갖췄죠. 갖췄으니까 보유세공제 적용이 됩니다. 보유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5년이니까 50%예요. 50%로 되는데 여기에서 중복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총괄 80% 적용이 돼야겠으나 범위 내가 돼요. 70% 범위 내까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80%가 적용되지 않고 70%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세액공제라는 얘기예요. 세액공제하고 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을 둡니다. 자, 주택에서 세부담 상한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되면서 아주 복잡하게 적어졌어요. 아주 복잡하게 적어진 내용으로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먼저 일반적 내용부터 하는데 일반적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게 이때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의 단위로서 일반적 경우에 대해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다. 그럼 이때는 특수경우죠. 조정지역은 가격 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죠. 그럼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니까 세부담 상한도 어떨까요? 올려야죠. 올려서 이때에 대한 200% 갑니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니까 3주택 이상이죠. 3주택 이상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올려야죠. 다주택자니까 올림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도 300%에 대한으로서 세부담 상한으로서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금액의 산정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문장으로 나오니까 문장에 대한 내용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사진 10분 쉴 때 찍으시면 됩니다. 저 얼굴 못생겼어요.
그렇으니까 제 얼굴 안 찍히려고 10분 쉴 때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찍지 마세요. 안 지울게요. 저 얼굴 더럽잖아요. 얼굴 더러우니까 안 지우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이라서 문장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체킹해 줄게요. 체킹해 주는데, 자, 먼저 270페이지 270페이지에서 네모 1번에서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었던 부분 밑줄 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밑줄, 그러면서 과세 표준 앞에다가 동그라미, 과세 표준에다가 동그라미.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거의 문제 키의 90% 이상이에요. 왜 제가 얘기해서 문제 키까지 잡아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에 대해서,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특히 세법은 그래요. 세법은 한 문장에 대해서 여기 줄이 석줄이에요. 줄이 석줄이니까 문제까지 해볼까요? 문제도 줄이 석줄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 줄 석줄 선다, 각 문장마다 석줄. 이렇게 되면 선다 1, 2, 3, 4, 5니까 여기에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보통 18줄, 19줄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요,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때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거의 한 9문제, 10문제예요. 그럼 총각 16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정도 문제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꼴이 되냐면은 여기 문장 딱 읽다가 이쪽 읽다가 이 정도 읽었어요. 읽으면서 하마스바 이 문제가 뭐지? 하고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또 다시 읽다가 문제 풀다가 짜증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에이 틀려. 이래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난 것을 막기 위해서요, 문제의 키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문제 키를 잡아야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 키를 잡으라고 방금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준 거예요. 은자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의 80% 이상입니다. 볼 때 은자 앞에 뭐 나왔어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나왔으니까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정.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밑줄 치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이렇게 나온 줄 옆에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 가로 빼고 연결하면 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거기까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거기 밑줄 하면서 공정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어떤 단어가 쓴다겠어요? 공정.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갑니다. 가로 가볼 때 가로에서 1세대 1주택자만 나오죠. 가로 안에가 지금 이제 저 페이지 오른쪽으로 안 갔습니다. 저 왼쪽 그대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른쪽 가지 말고 왼쪽 그대로 볼 때 가로 안에서 1세대 1주택 단어 있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1세대 1주택 단어가 있으니까 얼마를 더 공제하겠다? 3억. 3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밑줄.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어떤 날이 써낸다? 공정.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랄지 1세대 1세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버리세요. 버리면 되겠죠? 버리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것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종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밑줄.
그러면서 은자 앞에 있는 과세 표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과세 표준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밑줄 치면 되는데,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한다. 거기 밑줄. 그러면서 공정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뒷페이지로 가져서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으로서 나온 내용의 중간쯤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밑줄, 그리고 은자 앞에 과세 표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옆에서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장 시장 가입비를 곱한 금액을 한다. 밑줄 하고 공정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서 1가로 주택 밑에 동그라미 1번 세율.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거기 보니까 표 2개 나오죠. 이 표에 대한 내용의 숫자를 출제자가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암기 못해요.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첫 숫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숫자에 대한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으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거기 공간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 공간에다가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2주택 이하일 때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이면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이런 이유로서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적었다 치고 그 오른쪽의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 기억에서 A번 읽어드린 부분 체킹하시면 돼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거기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칠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납부했던 거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밑으로 두째 줄 첫 글자가 1주택자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치면서 중복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중복단의 밑에다가 적으세요. 70%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령과 공제율에 대한 내용의 표가 나오는데 그 표의 숫자를 다 외우기 위해서요, 이렇게라도 적어주면 다 외울 수 있어요. 5년 간격으로 구구단 10단 그렇게 되면 그 숫자들 다 암기가 될 겁니다. 5년 간격으로 9단 10단 뒷페이지에서 체킹 안 됐네요. 자, 213페이지에서 기억에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나오죠. 그 옆에 60세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1세대 1주택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더하기라고 적으세요.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 말은 두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적용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다가 밑줄 하면서 그 옆에 1세대 1주택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서 보유 5년 이상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하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보유기간 공제율에서 15년 이상에다가 밑줄, 공제율 50% 밑줄,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 신설된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세부담 상한에서 문장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문장상으로서 체킹해 주는 건데, 세부담 상한 박스 밑에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보시면 첫 글자 계산한 세액이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중간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으로서 그 옆에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세액은 없는 걸로 본다. 이 말은 뭘까요? 당인연도에서 100분의 150까지만 징수할 세액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2주택 이하 밑줄, 100분의 150 밑줄, 조정지역에다가 동그라미, 조정지역 내 2주택이었으면 100분의 200, 3주택이었으면요 100분의 300,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종합산 과세상 토지로서 나온 그 밑에 표 있죠. 표에다가 적으세요. 종합산 세율, 종합산 세율 적고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 다 암기된 겁니다.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맨 위에 A번 볼 때에 종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거기 다 밑줄.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 말은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의 금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한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디귿 세부담 상한 밑으로 하나, 둘, 셋째 줄에서 첫 글자 자에게 이렇게 나온 줄, 그 옆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그 옆에 100분의 150을 초과 경우에는 초과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 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기억에서 표 나오죠. 표 옆에다가 적으세요. 별도 합산 세율은 0.5%부터 0.7%까지의 누진세율. 이렇게 적으시면 그 표 다 암기된 것이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A번, 표 밑에 A번 나오죠. 거기다 내용 전부 다 밑주치면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거기 밑줄 치고요. 그러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으로 셋째 줄 첫 글자 자에게 이렇게 나온 줄 바로 옆에서 체킹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옆에서 100분의 150을 초과 경우에는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 이게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D페이지로서 체킹하는데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부분이니까 체킹 들어갑니다. 5번 비과세. 비과세에서 네모 1번. 재산세의 비과세를 준용한다. 거기 밑줄 치면 됩니다. 이 말은 1차가 비과세였으면 2차도 뭘로? 비과세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로 한다. 밑줄. 그 밑에다가 비교하셔가지고 주민세는 7월 1일 넣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납세지. 앞에서 배웠을 때 납세지란 문제 키가 있다면 그 문제 키 단어 납세지 보자마자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국세였으면 그때는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주소지. 그 국세에 있는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국내 사업장 소재지,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 내용 체킹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거기 체킹하기 이제 아시겠죠? 자, 기업 거주자의 납세지는요, 주소지. 니은 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거기다가 체킹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네모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업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 세액을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당연은 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 징수한다. 밑줄. 자, 여기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인 거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해서 고지서 나간다겠죠. 고지서에 기록될 거예요. 그 기록될 용으로서 적어진 것이 니은입니다. 니은에 대한 누러서 니은 줄 끝에 가보시면 고지서에 주택,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거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그 줄 끝에 가볼 때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자, 여기서 보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예외적 나왔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만 나왔으면 그때는요,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니까 이 납부기한이 곧 신고기한 되겠죠. 신고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거기 체킹하면서 그 옆에서 신고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던 것으로 본다. 자, 이제 여기에서 또다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기억하실 것이 볼 때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신고하죠. 신고하였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자, 매매할 필요 없죠. 무신고 가산세 없다. 하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의문해가지고 과소 신고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맞아야지. 음흉한 자는 맞아야죠. 안 때릴 겁니까? 때려야죠. 과소 신고 가산세는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과소신고 가산세 있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 가로
결정, 경정. 결정이란 말은 세무서장이 세액 산정한 거죠. 또 경정이란 말은 세무서장이 세금액을 다시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경정 그럽니다. 그럼 여기 결정과 경정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장이 하라 하고요.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압니까? 알 필요 없으면 되겠죠. 그 내용 버리세요.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물납은 없다에다가 밑줄. 여러분 시험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그것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내용에다가 체킹. 그리고 또 분납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서 작년까지는 500만 원 초과했었는데 올해는 250만 원 초과입니다. 거기 밑줄 250만 원 초과.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일부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전부 아니에요. 일부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6개월 내 분할 납부에다가 밑줄. 작년까지는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이 2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6개월로 됩니다. 하나,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에 숫자 250만 원 초과에 대한 내용과 6개월 요 숫자는 맞게 줄 거예요. 맞게 줄 거니까 거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이걸 기억하세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서 개정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개정된 내용에 대한 숫자는 맞게 주고 문장을 고쳤어요. 여러분들은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이 맞다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맞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떨어졌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분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한 내용이 밑에 적어져 있는 숫자예요. 250만 원 초과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250만 원 초과해서 거의 1000만 원 이하 돼 있죠. 그걸 지우세요. 지우고 고쳐서 적으십시오. 500만 원 이하라고 적으세요. 1000만 원 이하를 500만 원 이하로 고치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과적 내용의 문장은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 되겠죠. 그 사이에 해당이 되었다면 분납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은 250만 원을 초과된 금액입니다.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차감한 금액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분납되는 금액은요? 50만 원 됩니다. 같은 말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되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1000만 원 초과에서 숫자 1000만 원을 거쳐서 적으십시오. 500만 원 초과라고 적으십시오. 오타 나온 겁니다. 500만 원 초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맞아요. 자, 거기에서 50% 이하잖아요. 그럼 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50%로서 2분지 1 금액이겠죠.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자, 이게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에 대한 내용이 8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초과됐죠. 분납되는 금액은요 2분지 1이니까 400만 원으로서 됩니다. 그 내용을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또 3번에서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내 신청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납부기한 내 신청. 그 다음에 네모 4번 부가세. 이것도 앞에서 다 배웠죠. 부가세는 말은 붙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붙여서 지급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세죠. 생각이 안 난다면 이건 생각날 거예요. 기생충. 생각나죠? 그렇게 말해야 생각나지 한문적 영어로 쓰면 생각 안 날 겁니다. 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거기다가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전문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로 갑니다. 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290페이지 갈 거예요. 290페이지 소득세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답니다.